오빠, 그건 다 상황이 그래서 그랬던 거야.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오빠가 날 잘 알잖아. 사실 난 수진이를 잘 몰랐던 것 같아. 당신들 정말 너무해! 이렇게 사람을 속이고 함정에 빠뜨리다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해? 인격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비 며느리감의 진짜 속마음이 궁금했던 아버지는 과연 어떤 방법으로 그녀의 실체를 알아냈던 것일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건설회사 회장 김준혁입니다. 40년 전 한 푼도 없이 시작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모아 작은 건설회사를 차렸고 20년이 지난 후엔 5대 건설회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회장님,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30% 상승했습니다. 신규 프로젝트 입찰도 모두 성공적이었습니다. 저는 비서의 보고를 들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층 사무실에서 바라보는 서울 전경은 언제나 장관이었습니다. 제가 지은 건물들이 도시 곳곳에 우뚝 서 있었죠. 성공이란 이런 것일까요? 제 이름 석 자가 신문 경제면에 매일 오르내리고 정치인들도 제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이 상황.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저녁 일정은 경제인 연합회 만찬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취소해. 전부 다. 비서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의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제 아내 미영의 오죽이었습니다. 5년 전 오늘 아내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죠. 제가 회의 중이라 전화를 받지 않았던 그 30분이 평생의 후회로 남았습니다. 돈이 무슨 소용이지? 사무실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운전기사에게 아내의 납골당이 있는 추모공원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가는 길에 창밖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부러웠습니다. 평범한 삶을 사는 그들은 적어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시간이 있으니까요. 추모공원에 도착해 아내의 사진 앞에 국화꽃을 놓았습니다. 미영아, 잘 지내니? 나는 여전히 너무 바빠. 우리 아들은 이제 대학원 마지막 학기야. 내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우리 아들, 이제 어엿한 어른이 됐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들 태우가 대학에 입학할 때, 대학원에 진학할 때, 그 모든 순간을 함께 축하했을 텐데. 회장님, 아드님이 오셨습니다. 추모공원 관리인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뒤돌아보니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생각하시면서 또 혼자 술 드셨죠? 아들의 말에 머쓱해졌습니다. 술 냄새가 날 정도로 마셨나 봅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위로는 술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아버지,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압니다. 하지만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셔야 해요. 어머니도 그걸 원하실 거예요.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아들은 이미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철이 들었을까요? 대학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는 아들은 이미 회사에서도 인턴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조만간 저희 뒤를 이어 회사를 맡길 생각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집에서 같이 저녁 먹어요. 제가 요리할게요. 아들의 제안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요리에 관심이 많았던 아이는 이제 제법 솜씨가 좋아졌다고 하더군요. 전 거의 먹어보지 못했지만요.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그래, 오늘은 내 요리 실력 좀 볼까?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들은 바로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위스키 한 잔을 따랐습니다. 아들의 요리하는 모습을 보니
아내가 생각났습니다. 그 꼼꼼한 성격과 부지런한 손놀림이 꼭 아내를 닮았더군요. 아버지,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들이 스테이크를 굽다가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 진지한 표정에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무슨 일이니? 제가 결혼하려고 합니다. 위스키를 마시던 손이 멈췄습니다. 아들의 갑작스러운 선언에 놀라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은 28, 아직 어리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결혼이라니요. 누구와? 겨우 이 한마디를 내뱉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요리를 마저 완성하고 접시에 담으며 말했습니다. 이수진이라고 하는데요. 대학원 동기예요. 경영학과 같은 과인데 아버지 전공 수업에서 만났어요. 아, 그 아이. 제가 모교에서 겸임 교수로 가끔 특강을 할 때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인상적인 질문을 많이 했던 학생이었습니다. 영리해 보였지만 왠지 모르게 계산적인 느낌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만났는데? 1년 정도요. 처음에는 조별 과제로 만났는데 서로 생각이 잘 맞아서 아들이 스테이크와 샐러드를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향긋한 허브 향이 방 안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향을 즐길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결혼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해. 1년이면 짧지 않니? 아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와는 6개월 만에 결혼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아내와 저는 첫 만남 후 6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그때 아내는 가난한 하청업체 사장의 딸이었고 저는 막 사업을 시작한 영세 건설업자였습니다. 둘 다 가진 것 없이 시작했기에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건 그때는 달랐어. 아들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엇이 달랐다는 거죠? 말을 고르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 가족은 재벌 3세대로 불리며 저는 대한민국 100대 부자 명단에 항상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들에게 접근하는 여자들 중에는 순수한 마음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너는 지금 특별한 위치에 있어. 사람들이 너에게 접근하는 이유가 다양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해. 아버지, 수진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 재산이나 지위 같은 건 신경 쓰지 않아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불안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 먹도록 사람을 많이 봐왔고 특히 돈 앞에서 변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부탁을 들어줄 수 있겠니? 뭔데요? 그 친구를 한번 만나보고 싶구나. 정식으로 상견례하기 전에 좀 더 편안한 자리에서. 아들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이번 주말에 집으로 초대할게요. 수진이도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들이 상처받지 않길 바라는 마음, 그리고 혹시 그 여자가 우리 가문의 재산만 노리고 접근한 것은 아닐지 하는 의심.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직접 그 여자의 진짜 모습을 확인해 봐야겠다고. 그냥 만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모습만 보여주니까요. 제가 회장이 아닌 평범한, 아니 그보다 더 낮은 위치의 사람으로 그녀를 만난다면 어떨까요? 사무실에서 가장 신뢰하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정 비서, 특별한 부탁이 있네. 네, 회장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노숙자로 변장할 만한 도구들을 구해줄 수 있겠나? 낡은 옷, 가발, 분장 도구, 그리고 이 일은 절대 비밀로 해주게. 정 비서는 놀란 기색이 역력했지만 평소처럼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필요하신가요? 이번 주말까지. 그리고 우리 아들에게는 절대 알리지 말게. 정 비서는 믿음직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5년 동안 저의 그림자처럼 함께 해온 그는 제 계획이
무엇인지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미덕이었죠. 주말이 다가오는 동안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려오기 전에 제가 먼저 그녀를 시험해 볼 것입니다. 노숙자로 변장한 채 그녀를 우연히 만나는 상황을 연출하고 그녀의 진짜 모습을 확인할 것입니다. 금요일 저녁 정 비서가 준비한 물품들을 받았습니다. 낡고 더러운 옷, 지저분한 흰색 가발과 수염, 피부를 거칠게 보이게 하는 분장 도구들. 거울 앞에서 한참을 연습했습니다. 걸음걸이부터 말투까지 노숙자처럼 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알아볼 수 없으십니다. 정 비서의 놀란 표정을 보니 변장이 성공적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내일이면 아들의 여자친구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토요일 아침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점심에 수진이랑 강남 백화점에서 만날 거예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레스토랑에서 예약했어요. 알았다. 아들아, 기대하고 있을게. 전화를 끊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 레스토랑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노숙자로 변장한 채 백화점 앞에서 그들을 기다릴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을 위한 준비는 끝났습니다. 토요일 오전 11시, 저는 이미 변장을 마치고 강남 백화점 앞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낡은 담요 하나를 깔고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동전을 구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행인들은 대부분 저를 애써 외면했고 가끔 몇몇 착한 사람들이 1,000원짜리 지폐를 던져주기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허스키한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반복했습니다. 변장이 완벽했는지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40년간 경영해온 기업의 회장이 이런 모습으로 거리에 앉아 있다니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역할쯤이야. 정오가 조금 지났을 때 백화점 입구에서 아들과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아들은 평소처럼 단정한 모습이었고 옆에 있는 여자, 아들의 여자친구였겠죠. 그녀는 세련된 원피스에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봐도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들이 제 앞을 지나갈 때 저는 일부러 기침을 심하게 하며 그들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저 죄송합니다만 오늘 하루 굶었습니다. 음식 좀 살 수 있을 만큼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아들은 멈춰서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아들의 눈에는 연민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여자친구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눈살을 찌푸리며 아들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오빠, 가요. 우리 지금 예약 시간 늦었어. 아들은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수진아, 잠깐만. 아들은 지갑에서 10,000원짜리 지폐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식사라도 하세요. 어르신. 돈을 받아든 저는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타인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아들 여자친구의 표정은 여전히 불쾌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빠, 왜 이런 사람한테 돈을 줘요? 어차피 술이나 담배 살 텐데. 아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수진아, 그건 좀. 아니, 진짜요? 이런 사람들 다 그래요. 일은 안 하고 구걸만 하면서 살잖아요. 내가 백화점에 올 때마다 여기 앉아 있는 거 몇 번 봤어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여자가 제 아들의 여자친구라니 믿기 힘들었습니다. 아들이 평소에 추구하던 가치관과는 너무나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부터 남을 돕는 것을 좋아했고 대학생 때는 봉사활동도 열심히 했었는데 말이죠. 수진아,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우리가 이분의 상황을 다 알 수는 없잖아. 아들의 따끔한 충고에 수지는 입술을 삐죽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미안해요. 근데 진짜 아버님 만나러 가야 하는데 늦으면 안 좋잖아요. 그들은 결국 자리를 떠났고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아들 여자친구가 보여준 태도는 실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만남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성급할 수 있습니다. 더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약속 시간이 1시간 정도 지난 후 저는 백화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시험을 준비할 차례였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급한 일이 생겨 늦게 도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백화점 내부의 명품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구역은 노숙자분들이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경비원이 저를 막아섰습니다. 제가 이 백화점의 실질적인 소유주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을 알면 얼마나 놀랄까요? 하지만 지금은 제 신분을 밝힐 수 없었습니다. 제가 조금만 구경하고 싶습니다. 추운데 잠시만 들어가 있을게요. 경비원은 단호했습니다. 안 됩니다. 나가주세요. 손님들이 불편해합니다. 그때 맞은편에 아들과 아들 여자친구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명품 매장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제 계획대로라면 그들과 다시 마주쳐야 했는데 이 경비원 때문에 계획이 틀어질 위기였습니다. 저기 제 아들이 저기 있어요. 저 사람들이요. 잠깐만 만나게 해주세요. 경비원은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분들을 아신다고 증명할 수 있는 게 있으신가요? 당연히 없었습니다. 노숙자로 변장한 상태에서 제 신분증을 보여줄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운 좋게도 아들이 이쪽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마도 백화점 앞에서 봤던 노숙자를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저기, 아까 그 어르신 아닌가? 아들이 아들 여자친구에게 말했고 두 사람이 이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경비원은 여전히 저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지만 아들이 다가오자 조금 물러섰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런 데 들어오시면 안 되는데. 아들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반면 아들 여자친구는 노골적인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오빠, 또 이 사람이야? 왜 여기까지 따라왔대? 돈 더 뜯어내려고 그러는 거 아냐? 아들 여자친구의 말에 아들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들은 저에게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 있으세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저는 기침을 하며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 추워서요. 잠깐만 따뜻한 데서 있다 가려고 했는데.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경비원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책임질게요. 어르신이 잠시 안에 계시다가 가실 수 있게 해주세요. 경비원은 마지못해 동의했지만 아들 여자친구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오빠, 미쳤어? 우리 지금 아버님 만나러 가는 길인데 이런 노숙자랑 어울리면 어떡해? 옷에서 냄새나고 지저분하잖아. 아들은 아들 여자친구의 팔을 잡아당기며 조용히 타일렀습니다. 수진아,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사람이 어떻게 그래? 하지만 아들 여자친구는 화가 난 듯 팔을 뿌리쳤습니다. 아니, 우리 지금 아버님 만나러 가는데 이런 꼴 보이면 어떡해? 첫인상 엄청 중요하다며. 나 화장도 다시 고치고 옷도 새로 샀잖아. 그 순간 저는 제가 찾던 답을 얻었습니다. 이 여자는 제 재산만 바라보고 아들에게 접근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들의 마음씨 좋음과 따뜻함이 아니라 우리 가문의 부와 지위만 노리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아직 한 가지 시험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서 갑자기 쓰러지는 연기를 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아들이 놀라서 저를 부축했습니다. 저는 연기를 계속하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조금 어지러워서. 아들은 즉시 경비원에게 물 한 잔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들 여자친구는 한 발짝 물러서며 혀를 찼습니다. 오빠,
우리 진짜 가야 해요. 이러다 아버님께 더 늦을 거예요. 수진아, 지금 어르신이 쓰러지셨는데 그냥 갈 수는 없잖아. 아들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들 여자친구는 입술을 깨물며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았어요. 근데 빨리 해요. 아버님 기다리시잖아요. 경비원이 물을 가져다 주었고 아들은 제가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옆 벤치에 저를 앉히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오늘 식사는 하셨어요? 저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더니 5만 원을 건넸습니다. 이걸로 식사 좀 하세요. 그리고 괜찮으시면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아들 여자친구는 아들의 행동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오빠, 5만 원이나 줘? 미쳤어? 아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사람이 쓰러졌는데 그냥 지나칠 수는 없잖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건 해야지. 아들 여자친구는 화가 난 듯 발을 구르며 말했습니다. 오빠는 왜 이렇게 오고야? 이런 사람들은 다 연기하는 거라고. 돈 뜯어내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라고. 아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아들이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평소 온화한 성격의 아들이 이렇게 화내는 것을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수진아, 그렇게 말하지 마. 내가 누구한테 돈을 쓰든 그건 내 자유야. 아들 여자친구는 잠시 얼굴이 붉어졌다가 곧 태도를 바꿨습니다. 미안해요, 오빠. 내가 너무 예민했나 봐. 그냥 아버님 만남이 너무 긴장돼서 그래요. 아들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 여자친구의 진심을 의심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본 모습을 들킨 것을 깨닫고 급히 가면을 다시 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힘겹게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친절한 분은 오랜만에 봅니다. 그리고 아들 여자친구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가씨, 세상은 생각보다 더 험합니다. 오늘 당신이 무시한 사람이 내일 당신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어요. 아들 여자친구는 제 말에 코웃음을 치며 아들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오빠, 가요. 미친 노숙자랑 얘기해봤자 시간만 낭비야. 아들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몸 조심하세요. 그들이 떠난 후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아들이 선택한 여자는 분명 외모는 아름답고 똑똑해 보였지만 인성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는 끔찍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가족이 된다면 아들은 물론 우리 가문의 명예에도 먹칠을 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제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 만나지 못해 미안하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들은 괜찮다며 아버지, 근데 이번 주 수요일에 수진이네 부모님이 우리 집에 오시기로 했어요. 정식 상견례요. 생각보다 일이 빨리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시험을 서둘러야 했습니다. 그래, 준비 잘해야겠구나. 내일 저녁에 수진 양을 우리 회사로 초대하고 싶은데 어떨까? 내가 중요한 자선 행사를 준비 중인데 수진 양의 의견도 듣고 싶어. 아들은 기뻐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수진이도 좋아할 거예요. 그럼 내일 저녁 7시에 회사로 갈게요.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정 비서를 불렀습니다. 내일 저녁 특별한 손님들이 올 거네. 모든 준비를 해주게. 네, 회장님. 어떤 준비가 필요하신가요? 우선 내 사무실 문 앞에 청소도구를 놓아두게. 그리고 내가 청소부로 변장할 테니 경비원들에게 특별히 지시해줘. 정 비서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모든 준비를 해두겠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회사 건물 청소부로 변장했습니다. 노숙자보다는 조금 덜 지저분하게. 하지만 여전히 볼품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청소 도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정확히 7시 아들과 아들 여자친구가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아들은 평소처럼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고 아들 여자친구는 화려한 원피스에 명품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엘리베이터로 다가오자 저는 일부러 그들 앞에 섰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로 가십니까? 아들은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23층이요. 회장님 사무실로 가는 중입니다. 네. 저도 거기 청소하러 가는 중입니다. 함께 타시죠. 우리 셋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아들 여자친구는 저를 한번 쳐다보고는 곧 코를 찡그리며 아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오빠, 이 아저씨 냄새나지 않아? 다른 엘리베이터 탈 걸 그랬나 봐. 아들은 그 말에 미소로 답하며 제게 친절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래 일하셨어요? 네, 20년 정도 됐습니다. 이 건물이 지어질 때부터 여기서 일했어요. 아들 여자친구는 흥미 없다는 듯이 휴대폰만 들여다보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23층에 도착하자 저는 일부러 청소 도구를 떨어뜨렸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바닥에 떨어진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주우려고 몸을 숙였습니다. 아들은 즉시 도와주려고 몸을 숙였지만 아들 여자친구는 한 발짝 물러서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오빠, 우리 시간 없어요. 빨리 가요. 아들은 제게 도구를 건네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기요.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요즘 이렇게 친절한 사람 보기 힘든데. 아들 여자친구는 참지 못하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빠, 진짜 늦었어요. 아버님이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우리는 함께 복도를 걸어 제 사무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정 비서는 제 지시대로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아들 여자친구는 초조한 듯 발을 굴렀습니다. 이상하네. 왜 비서가 없지? 아들은 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대답이 없자 아들은 문을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사무실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아버지가 분명히 7시에 만나자고 하셨는데. 아들 여자친구의 얼굴에 실망감이 역력했습니다. 오빠, 이게 뭐야? 나 오늘 이 자리 때문에 미팅도 다 취소하고 왔는데. 제가 청소 도구를 들고 옆에서 기침을 했습니다. 저 실례합니다만 청소해야 해서요. 들어가도 될까요?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우리는 잠시 여기서 기다릴게요. 아들 여자친구는 아들 팔을 잡아당기며 아들을 복도 끝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오빠, 이게 뭐야? 아버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야? 아니면 우릴 무시하는 거야? 아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니야. 분명 무슨 급한 일이 생겼을 거야. 아버지가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어. 그래? 근데 나는 이거 너무 무례하다고 생각해. 우린 시간 맞춰 왔는데 아버님은 안 계시고 비서도 없고. 이게 말이 돼? 저는 사무실 안에서 그들의 대화를 계속 엿들었습니다. 아들 여자친구의 진짜 모습이 점점 더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회장 아들과 결혼하고 싶으면서도 기본적인 예의와 인내심조차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저씨, 언제까지 청소하실 거예요? 우리 지금 중요한 미팅 있어요. 아들 여자친구가 사무실로 들어오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들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수진아,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아니, 진짜 짜증나. 여기 청소하는 아저씨는 왜 이렇게 늦게까지 일해? 우리 중요한 사람들 올 때는 미리 다 청소해놓고 사라져야 하는 거 아냐? 아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이제 충분한 증거를 봤다고 판단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봤구나. 제 본래 목소리였습니다. 아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들 여자친구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쓰고 있던 모자와 가발을 벗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아들 여자친구의 표정은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작은 비명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버지라니? 그럼 이분이 회장님? 저는 천천히 일어나 책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청소 도구를 한쪽에 내려놓고 회장 의자에 앉았습니다. 내 여자친구에 대해 충분히 알게 됐다. 아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이틀 동안 내 여자친구를 지켜봤다. 첫날은 노숙자로 변장해서, 오늘은 청소부로 변장해서. 아들 여자친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했던 말과 행동들이 모두 기억나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버님, 그게 제가 저는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말 안 해도 되네. 난 수진 양이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봤으니까. 아들이 앞으로 한 걸음 나섰습니다. 아버지, 이건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사람을 시험하실 수 있어요? 내 미래와 행복이 달린 문제다. 내가 선택한 사람이 진정으로 너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우리 가문의 재산만 바라보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아들 여자친구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의 팔을 잡았습니다. 오빠, 난 정말 오빠를 사랑해요. 이건 오해예요. 내가 그때 그렇게 행동한 건 그냥 긴장해서 그랬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긴장해서 노숙자를 보고 술이나 담배 살 거라고 단정 짓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냄새 난다며 외면하고 청소부더러 사라져야 한다고 말하는 게 긴장해서 그런 거였나? 아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아들 여자친구는 필사적으로 변명했습니다. 오빠, 그건 다 상황이 그래서 그랬던 거야.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오빠가 날 잘 알잖아. 아들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들 여자친구의 손에서 자신의 팔을 빼내며 말했습니다. 사실 난 수진이를 잘 몰랐던 것 같아. 아들 여자친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분노가 더 커 보였습니다. 당신들 정말 너무해. 이렇게 사람을 속이고 함정에 빠뜨리다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해? 저는 책상에서 일어나 아들 여자친구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진 양이 잘못한 건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한 거네. 사람은 노숙자든 청소부든 회장이든 모두 동등한 인간으로 대해야 해. 내 아들이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길 원치 않네. 아들 여자친구는 이제 완전히 분노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좋아요. 당신 아들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이런 미친 집안에 시집 올 생각이었다니? 내가 미쳤지. 그녀는 가방을 집어들고 문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정 비서가 바깥에 서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의 대화를 모두 들었을 것입니다. 비켜요! 아들 여자친구는 정 비서를 밀치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사무실에는 아들과 저, 그리고 들어온 정 비서만 남았습니다. 아버지, 아들의 목소리에는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아들에게 이런 상처를 준 것이 미안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것이 최선이라고 믿었습니다. 미안하구나. 하지만 내가 평생 함께할 사람이니 제대로 알아보고 싶었단다. 아들은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수진이가 그런 사람인지. 사람의 진짜 모습은 그가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단다. 아들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다. 하지만 내 의견을 묻는다면 그런 사람은 내 인생에서 지금 당장 정리하는 게 좋겠다. 아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깨달음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요. 이제 좀 더 신중하게 사람을 볼게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사람을 볼 때는 언제나 겉모습이 아닌 그 사람의 진짜 가치관을 봐야 해.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 특히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봐야 한단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결연한 의지가 보였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지금 당장 수진이에게 전화해서 모든 걸 정리할게요. 아들은 휴대폰을 꺼내 사무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창가로 걸어가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의 일은 아들에게 큰 상처를 줬지만 이것이 그에게 중요한 삶의 교훈이 되길 바랐습니다. 회장님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정 비서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완벽하게 간파하셨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한 일이 옳았을까? 정 비서? 물론입니다, 회장님. 태우 도련님의 미래가 걸린 문제잖아요. 그리고 회사의 미래도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정말 아들과 회사를 위한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제 자신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어쩌면 저는 아들이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아들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회복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은 회사에 더 열심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일에 몰두하며 상처를 치유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사무실에서 도면을 검토하던 중 아들이 노크 소리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잠시 시간 괜찮으세요? 그래, 들어오렴. 아들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지난번 일에 대해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도면을 접고 아들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래, 어떤 생각을 했니? 처음에는 아버지께 화가 많이 났었어요. 저와 수진이를 속이고 그런 시험을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아들의 솔직한 고백에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제가 한 일이 옳았을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됐어요. 아버지는 그저 제가 행복하길 바라셨던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버지로서 널 사랑하기에 내가 평생 함께할 사람이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길 바랐단다. 아들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저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이번 일을 통해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들, 회사, 재산, 명예, 이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요. 제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아들의 말에 놀랐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니?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버지께서 노숙자와 청소부로 변장했을 때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당당하고 위험 있어 보였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내면에는 이미 충분한 부가 있었으니까요. 아들의 말에 제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아이가 언제 이렇게 철이 들었을까요? 아버지, 제가 앞으로 회사를 맡게 된다면 저는 우리 회사가 단순히 이윤만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 사회에 진정한 가치를 제공하는 기업이 되길 원해요. 아들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니? 우선 우리 건설 현장의 모든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임금과 안전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사업도 확대하고 싶고요. 아버지께서 처음 시작하셨던 그 마음, 정직하게 일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마음을 이어받고 싶어요. 저는 말없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자부심과 감동이 샘솟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아들은 이미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어른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네, 어머니가 살아있었다면 너를 보고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아들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니? 아버지께서 노숙자와 청소부로 변장하셨을 때 저는 그분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께서 늘 가르쳐 주셨잖아요. 사람은 지위나 재산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품성으로 판단해야 한다고요. 제 눈가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내와 제가 아들에게 심어준 가치관이 이렇게 아름답게 꽃피웠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
내가 노숙자였던 나에게 보여준 따뜻함과 존중이 아버지를 정말 감동시켰단다. 그런 마음을 가진 내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아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다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저를 잘 키워주신 덕분이에요.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애정과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아버지,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 보육원 봉사활동 가기로 했거든요. 보육원 봉사활동? 네, 요즘 일주일에 한 번씩 가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영어도 가르치고 함께 놀아주기도 하고요. 제 마음이 더욱 뭉클해졌습니다. 아들은 이미 진정한 부자였습니다. 돈이 아닌 마음이 풍요로운 진짜 부자 말입니다. 태우야, 네, 아버지. 내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아들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제게 다가와 오랜만에 포옹을 했습니다.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노숙자와 청소부로 변장한 것은 예비 며느리를 시험하기 위함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제 자신과 아들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요. 아들이 사무실을 나간 후 저는 창가로 걸어가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았습니다. 40년 전 한 푼도 없이 시작했던 제가 이렇게 큰 기업을 일구고 훌륭한 아들을 키웠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얼마나 많은 부를 쌓았는가가 아니라 그 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부자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 비서였습니다. 회장님, 자선재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소득층 주택 사업에 대한 회의가 있다고 합니다. 알았네. 바로 가지. 전화를 끊고 책상으로 돌아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이제 저도 아들처럼 제가 가진 부를 더 의미 있게 사용할 때가 되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미영아, 우리 아들 정말 훌륭하게 컸지. 내가 앞으로는 더 나은 아버지가 될게. 그리고 더 나은 사람이 될게. 밖은 이제 완전히 어두워졌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따뜻했습니다. 진정한 부자의 가치를 깨닫게 해줄 이번 사건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 같았습니다. 차에 오르며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보육원으로 가봅시다. 아들을 좀 도와주고 싶네요. 운전기사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바로 가겠습니다. 차가 출발하고 저는 창밖으로 흐르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정한 부자의 삶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